서울의 심장을 꿰뚫는 마천루들 사이 유독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제 존재감을 과시하는 건물이 있었다. 스카이 팰리스. 강민준 건축가의 야심작이자 곧 그의 이름 앞에 국내 최고라는 수식어를 붙여줄 예정인 건축물이었다. 그의 사무실은 성공한 남자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최고급 원목 책상, 도시 전체를 발 아래 둔 듯한 통유리창, 유명 작가의 추상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정작 주인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는 듯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민주는 습관처럼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스카이 팰리스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코앞이었다. 책상 한 켠, 값비싼 디지털 액자에는 먼지가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속에는 몇 년 전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여동생 유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액정 하단에는 유진이 생일 D1이라는 알림이 깜빡였지만 민준의 시선은 그곳까지 닿지 않았다. 그의 신경은 온통 프로젝트에만 쏠려 있었다. 성공, 그것만이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동생을 책임져야 했던 자신에게 허락된 유일한 가치라 믿어왔다. 같은 시각 도시의 다른 한편 낡은 다세대 주택의 작은 작업실에서 유진은 캔버스 앞에서 붓을 들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민준이 설계한 화려한 빌딩들이 보였지만 유진의 그림 속 세상은 따뜻한 색감의 동화 같은 풍경이었다. 오빠의 성공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지만 그 성공이 자신과 오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린 것만 같아 늘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오빠에게 보낸 생일 축하 메시지는 올해도 역시나 읽음 표시만 남긴 채 짧은 답장조차 없었다. 유진은 가만히 한숨을 내쉬며 다시 붓을 움직였다. 민주는 며칠째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다.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가슴 통증도 익숙한 것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그는 주문처럼 되뇌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결전의 날, 스카이 팰리스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컨퍼런스 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대에 찬 눈빛들 속에서 민주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발표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비전은 스크린 위에 화려하게 펼쳐졌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작스러운 극심한 통증이 그의 가슴을 강타했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막혀왔다. 강민준 대표님,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그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삐. 단조로운 기계음이 고막을 때렸다. 눈을 뜨자 새하얀 병실 천장이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왔다. 민주는 자신이 수술대 위에 누워있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자신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이게 뭐지? 내가 왜 저기서 나를 보고 있는 거지? 혼란스러움도 잠시, 그의 몸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어둡고 긴 터널 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갔다.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그를 감쌌다. 터널의 끝에서 눈부신 빛이 새어나왔고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 빛을 향해 나아갔다. 빛의 끝에 다다르자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드넓은 갈대밭이 눈앞에 펼쳐졌다. 바람이 불 때마다 금빛 갈대들이 파도처럼 일렁였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 같았다. 현실에서는 결코 느껴본 적 없는 깊은 평화로움이 온몸을 감쌌다. 이곳은 어디일까? 꿈인가? 아니면 정말 사후세계라도 온 것일까? 그가 멍하니 서 있을 때 저 멀리 갈대밭 사이로 희미한 형체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형체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그의 앞에 멈춰섰다. 그것은 흰 두루마기에 긴 수염을 한 마치 산신령 같은 모습의 노인이었다. 노인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으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강민준이라 하였는가?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민준의 귓가에는 우레와 같이 크게 울렸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가 걸어온 길이 너무도 숨가빴구나. 잠시 멈춰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가 된 듯하다. 노인이 손짓하자 민준의 눈앞에 있던 갈대밭이 잔잔한 수면처럼 변하더니 그 위로 영상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민준 자신의 삶이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이었다.
어린 민주는 부모님의 차 뒷좌석에서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던 순간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처참하게 부서진 차 안에서 홀로 울고 있었다. 피냄새와 빗소리, 그리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었던 그날의 기억은 그의 영혼 깊숙이 새겨진 트라우마였다. 장면이 바뀌었다. 부모님을 잃고 유일한 혈육이 된 여동생 유진의 손을 잡고 장례식장을 지키던 어린 민준. 그는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가장이 되어야 했다. 그때부터 그는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고 오직 성공만이 자신과 동생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다. 밤낮 없이 공부했고 악착같이 일했다. 그의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고 그는 젊은 나이에 건축가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다. 수면 위에는 유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오빠의 성공을 멀리서 지켜보며 쓸쓸히 웃던 유진. 자신이 정성껏 그린 오빠의 초상화를 선물했지만 민주는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보지도 않고 책상 구석에 던져두었었다. 유진의 졸업식 날, 중요한 계약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던 기억. 홀로 졸업사진을 찍으며 애써 미소 짓던 유진의 눈가에는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펼쳐지며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동생에게 주었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후회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성공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유진이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민주는 흐느끼며 말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다. 마치 그의 모든 슬픔과 후회를 이해한다는 듯이. 그대가 쌓아올린 것은 과연 무엇이었더냐? 그 높은 건물만큼이나 그대의 마음도 단단히 채워졌는가? 노인의 질문은 민준의 폐부를 찔렀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둬봤던 것은 결국 허상이었음을, 진정 소중한 것은 이미 자신의 곁에 있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었다. 스카이 팰리스의 화려함 뒤에는 동생의 눈물과 자신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길잡이 노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자신이 틀렸다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울부짖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으나 다가올 순간의 방향을 정할 순 있지. 그대의 심장은 아직 미약하나 온기를 품고 있다. 노인의 말이 끝나자 민준의 발빛이 아득해지며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따뜻한 빛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가장 아픈 곳에 약을 발라야 새살이 돋는 법이다. 노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민주는 깊은 평온함과 동시에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이대로 모든 고통과 후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에 들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눈물 흘리던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이 죽는다면 유진이는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 부모님을 잃었을 때처럼 또다시 깊은 상실감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안 돼.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유진이에게 사과해야 해.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을 전해야 해. 살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가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한 점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살고 싶어. 유진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빛을 붙잡으려는 순간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눈앞에는 하얀 병실 천장과 다급하게 자신을 부르는 의료진들의 얼굴이 보였다. 방금 전까지 겪었던 일들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응어리져 있었다. 그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것이었다. 정신이 드십니까? 강민준 씨. 의사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민주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유진의 얼굴이었다. 유진이, 내 동생, 괜찮은 거죠?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의료진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겠다고 답했다. 며칠 후 민주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지만 그의 내면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이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그를 찾아온 것은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박서준이었다. 서준은 민준의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아,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의사도 거의 가망 없다고 했었는데 정말 다행이다. 민준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은 스카이팰리스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민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듯했다. 서준아, 나 스카이팰리스에서 손 떼려고 한다. 민준의 갑작스러운 말에 서준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평생의 수건 사업이나 다름없던 프로젝트를 포기하겠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네가 얼마나 공들인 프로젝트인데 그걸 포기해? 알아. 하지만 이제 나한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졌어.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냉철하고 야심만만한 건축가의 그것이 아니었다. 서준은 어리둥절했지만 친구의 변화를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민준은 서준에게 자신이 겪었던 임사 체험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지만 민준의 진지한 표정과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다. 서준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친구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퇴원 수속을 밟던 날 민준은 가장 먼저 유진에게 연락했다. 한참 동안 신호음이 울린 후에야 유진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유진아, 나야. 퇴원했다. 잠깐 볼 수 있을까? 유진은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그러겠다고 답했다. 약속 장소는 유진의 작업실 근처 작은 카페였다. 먼저 도착한 민준은 어색하게 창밖만 바라보았다. 잠시 후 유진이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수척해 보였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다. 오빠의 갑작스러운 연락과 만남 요청에 밤새 뒤척였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자리에 앉은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원망과 안타까움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차마 동생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준비해온 말을 꺼내기 위해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다. 유진아,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다. 어렵게 꺼낸 첫마디였다. 유진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성공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 너한테 좋은 오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 하지만 난 그냥 이기적인 놈이었어. 내 생일도 졸업식도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지. 네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 알 것 같아. 민주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네가 선물해줬던 내 초상화 기억나? 난 그걸 제대로 보지도 않고 책상 구석에 처박아뒀었지. 얼마 전에야 그걸 다시 봤는데 네가 얼마나 나를 생각하면서 그렸을지 그때 알았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오빠였는지. 민주는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오빠. 정말 미안하다, 유진아. 용서해달라는 말도 염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꼭 말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하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유진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의 울음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름과 아픔이 담겨 있는 듯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동생의 눈물을 받아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의 방식이라 생각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매일같이 유진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툰 솜씨로 아침밥을 차려주기도 하고 유진의 작업실 청소를 돕기도 했다. 유진이 좋아하는 작가의 전시회표를 구해 함께 가기도 했다. 유진은 여전히 오빠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믿기지 않았지만 그의 꾸준한 노력과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민주는 건축가로서의 삶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갔다. 스카이팰리스와 같은 화려한 프로젝트 대신 그는 자신의 재능을 소외된 이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미혼모들을 위한 작은 쉼터,
동네 아이들을 위한 아담한 도서관,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등을 설계하고 직접 현장을 지휘했다. 예전만큼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 박서준은 그런 민준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친구의 선택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의 얼굴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준 역시 민준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유진은 민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게 포장된 선물이 들려 있었다. 오빠, 이거. 유진이 건넨 선물은 액자에 담긴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따뜻한 햇살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온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슬픈 표정이 아니었다. 그림 속 민준과 유진은 서로에게 기대어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내가 그린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유진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유진아. 정말 고맙다. 민준은 그림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기쁨, 그리고 따뜻한 희망이 담긴 눈물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분명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며 온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듯이. 민준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었다. 성공과 명예를 향해 숨가쁘게 달리던 과거의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성찰과 따뜻한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을 했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다. 건축 설계 역시 상업적인 대형 프로젝트보다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위안을 줄 수 있는 소규모 공공건축에 집중했다.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스카이 팰리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던 동료 건축가들은 처음에는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기도 했다. 업계 최고의 자리를 눈앞에 두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를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이 설계한 작은 도서관이나 쉼터에서 피어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감사 인사는 그 어떤 화려한 마천루보다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몇몇 동료들은 민준의 새로운 작업에 동참하기도 했다. 유진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매주 주말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전시회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유진은 오빠의 변화를 통해 자신 안에 있던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조금씩 치유받았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녀의 그림은 더욱 밝고 따뜻한 색채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작은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민준은 동생의 첫 개인전에 가장 먼저 달려가 축하의 꽃다발을 건넸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안에는 지난 시간의 아픔을 넘어선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은 자신이 임사체험 중 만났던 길잡이 노인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가장 아픈 곳에 약을 발라야 새살이 돋는 법이다.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은 바로 잊고 지냈던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성공이라는 허울 뒤에 숨겨왔던 내면의 공허함이었다. 임사체험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직면하게 했지만 동시에 그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물론 임사체험이라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믿어줄 리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겪었던 변화와 깨달음만큼은 진실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작은 강연회나 모임에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간혹 깊은 공감을 표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어떤 거창한 해답을 제시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은 존재하며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 뿐이다. 한 번은 강연회에서 한 젊은 청년이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대표님처럼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고 변화할 수 있을까요?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특별한 경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서 진실된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보세요. 진정한 변화는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의 대답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강연회가 끝나고 민주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과거에는 그저 정복해야 할 대상 혹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배경으로만 보였던 도시의 불빛들이 이제는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민주는 박서준과 함께 작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다. 그들의 회사는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주로 소외계층을 위한 건축 프로젝트나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했다. 과거의 명성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민주는 지금의 삶에 더 큰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유진은 실력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인정받아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녀의 그림은 여전히 따뜻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는 오빠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자신의 작품 속에 고스란히 녹여냈다. 어느덧 첫눈이 내리던 그날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민준과 유진은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성장했다. 민준은 가끔씩 그 신비로운 갈대밭과 길잡이 노인을 꿈에서 보곤 했다. 꿈속에서 노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민주는 그것이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격려의 메시지라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임사체험을 통해 그는 산과 죽음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찾은 삶의 의미이자 해답이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민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충만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설령 길을 잃는다 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졌음을 알고 있었다.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준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 온기 건축은 조금씩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화려하진 않지만 진심이 담긴 그들의 건축물은 사용자들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입소문으로 이어졌다. 민준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그 공간을 사용할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아내려 노력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쳤고 그들의 작은 의견 하나하나에도 귀 기울였다. 그의 이러한 진정성은 온기 건축만의 특별한 가치가 되었다. 어느 봄날 온기 건축은 오래된 달동네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낡고 허름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골목길은 어둡고 좁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수십 년 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의 삶의 흔적과 이야기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민주는 전면 철거 후 아파트를 짓는 대신 기존의 골목길과 공동체 공간을 최대한 살리면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그는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민주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평생 폐지를 주어 자식들을 키워낸 할머니, 젊은 시절 사고로 다리를 다쳐 휠체어에 의지하는 아저씨,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화가의 꿈을 키우는 어린 소녀. 그들의 소박하지만 진솔한 이야기들은 민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그의 건축 철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무렵 달동네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낡았던 집들은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바뀌었고 어두웠던 골목길에는 예쁜 벽화가 그려지고 작은 화단이 생겼다. 주민들은 새로 생긴 작은 광장에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의 마음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건축의 모습이었다. 스카이 팰리스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어떤 마천루보다 더 큰 가치와 의미를 지닌 공간이었다. 유진은 오빠의 새로운 도전을 늘 응원했다. 그녀는 달동네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자신의 그림이 담긴 작은 엽서를 선물하기도 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민준에게는 더 없는 힘이 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온누이를 넘어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퇴근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그가 임사체험 중 보았던 신비로운 풍경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그 경험이 자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깨달음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였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는 그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얽매이지 않았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여전히 슬픈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넘어 부모님이 자신에게 남겨주신 사랑과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동생 유진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나갔다. 그는 가끔씩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곤 했다. 만약 그날 프레젠테이션 도중 쓰러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임사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목표만을 적으며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그는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겼다. 온기 건축은 그 후로도 여러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들의 활동은 언론에도 소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민준은 영혼을 치유하는 건축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명성이나 칭찬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건축을 통해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세상에 작은 희망을 더하는 것뿐이었다. 유진 역시 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오빠와 함께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자신의 재능을 좋은 일에 사용하는 것을 기뻐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에게 끊임없는 영감과 지지를 보내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갔다. 시간은 흘러 민주는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새겨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그는 여전히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았고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동생 유진과 자신의 건축을 통해 만난 수많은 소중한 인연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느끼는 삶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의 삶은 충분히 풍요롭고 행복했다. 그는 언젠가 다시 그 갈대밭의 길잡이 노인을 만나게 된다면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당신 덕분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노라고, 그리고 정말 행복했노라고.